전쟁과 평화. 인생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19세기 러시아 그 거대한 물음 앞에 선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프 톨스토이. 귀족으로 태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가 15년에 걸쳐 완성한 대서사시 전쟁과 평화.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1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속에 559명의 등장인물이 교차하며 전쟁과 평화, 사랑과 죽음, 신념과 회의가 끝없이 충돌합니다. 이야기는 1805년부터 1820년까지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며 러시아로 진격하는 15년간 한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흔들리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그려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의지와 고통과 사랑이 모여 역사를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5년 여름, 백야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황금빛 궁전들이 하늘을 찌르는 이곳에서 귀족들은 화려한 무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마시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바로 전쟁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며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 귀족들은 전쟁을 마치 먼 나라의 일처럼 흥미로운 가십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살롱에 3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곧 러시아의 운명과 하나로 얽히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 피에르 베즈오프. 그는 거대한 재산을 가진 베즈오프 백작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예상치 못하게 거대한 유산과 백작 자기를 물려받지만 그에게 부와 권력은 행복이 아닌 혼란만을 가져다 줍니다. 키가 크고 뚱뚱하며 안경을 쓴 피에르는 어색하고 순진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모든 재산과 지위가 무슨 의미인가? 프리메이슨에 빠지기도 하고 철학서를 탐독하기도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톨스토이는 피에르를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투영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의 공허함에 시달렸던 자신의 모습을. 두 번째 주인공,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그는 러시아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로 지적이고 냉철하며 자부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니콜라이 볼콘스키 공작은 엄격한 군인 출신으로 안드레이에게 명예와 의무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의 아내 리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얕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를 혐오하며 오직 전쟁터에서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동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처럼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 평범한 삶은 죽음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전쟁이 그에게 가져올 것은 영광이 아닌 허무와 깨달음이라는 것을. 세 번째 주인공, 나타샤 로스토바. 13살의 어린 소녀로 처음 등장하는 그녀는 에너지와 순수함의 화신입니다. 로스토프 백작 가문의 딸로 부유하지만 검소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웁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즉흥적이며 모든 것에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톨스토이는 나타샤를 생명력 그 자체로 묘사하며 그녀를 통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어린 나타샤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가장 높은 기쁨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두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로스토프 가문은 따뜻하고 감정적이며 돈 관리에는 서툴지만 인간미가 넘칩니다. 나타샤의 오빠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자 하며 동생 페차는 전쟁에 대한 순진한 동경을 품고 있습니다. 볼콘스키 가문은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전통과 규율을 중시합니다. 안드레이의 아버지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이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 공녀는 종교적이고 희생적인 인물입니다.
이 두 가문의 대조는 톨스토이가 보여주고자 한 인간성의 양면입니다. 이성과 감정, 원칙과 자유, 명예와 사랑. 1805년 나폴레옹의 진격. 나폴레옹의 대륙군이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향해 진격합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이를 막기 위해 출병하고 안드레이는 쿠투조프 장군의 부관으로 참전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영광을 꿈꿉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거나 적진에 돌격하거나 황제 앞에서 칭찬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오직 전쟁에만 몰두합니다. 1805년 12월 2일 체코의 아우스테르리츠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른바 새 황제의 전투. 나폴레옹,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가 맞붙은 전투입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만만했지만 나폴레옹의 전략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혼란 속에서 안드레이는 군기를 들고 돌격하며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땅에 누운 안드레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푸르고 끝없는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저 하늘은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가.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영광, 명예, 나폴레옹 그 모든 것이 저 하늘 아래에서는 얼마나 작고 무의미한가. 이 장면은 전쟁과 평화의 가장 유명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안드레이는 죽음 직전에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폴레옹이 전장을 지나갈 때 그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저 사람도 결국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은 피에르는 결혼합니다. 그 상대는 아름답지만 냉혹한 엘렌 쿠라기나. 그녀의 아버지 바실리 공작은 피에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재앙입니다. 엘렌은 피에르를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남자들과 공공연히 관계를 맺습니다. 피에르는 절망에 빠져 결투까지 벌이지만 그 후 더욱 공허해집니다. 그는 프리메이슨에 입회하여 영적 깨달음을 찾으려 하고 농노들을 해방시키려는 개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을 비웃을 뿐입니다. 피에르는 묻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안드레이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순간 그의 아내 리제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안드레이는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녀가 죽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합니다. 전쟁도 명예도 사교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아들 니콜렌카를 키우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얼어붙은 채입니다. 1809년 안드레이는 친구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16살의 나타샤를 만납니다. 창가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에 안드레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 소녀는 마치 생명 그 자체다. 얼어붙었던 그의 영혼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나타샤에게 청혼합니다. 나타샤는 기쁨에 겨워 승낙하지만 안드레이의 아버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1년을 기다려라.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안드레이는 해외로 떠나고 나타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에서 나타샤는 아나톨 쿠라긴을 만납니다. 피에르의 처남이자 악명 높은 바람둥이인 그는 잘생기고 매력적이며 나타샤를 유혹합니다. 어리고 순진한 나타샤는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안드레이를 배신할 뻔합니다. 아나톨과 함께 도망가려던 계획이 발각되고 야코는 파기됩니다. 나타샤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짓눌려 울부짖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이때 나타샤 곁에 나타난 사람은 피에르입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선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나타샤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그녀가 안드레이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침묵합니다. 그는 다만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순간 피에르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며 이상이 아니라 연민이라는 것을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 앞에 러시아는 무력해 보입니다. 러시아군 총사령관 쿠투조프는 후퇴 전략을 택합니다. 그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프랑스군을 러시아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많은 장군들이 이를 비겁하다고 비난하지만 쿠투조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잃지만 시간을 얻는다. 겨울이 오면 나폴레옹은 무너질 것이다. 1812년 9월 7일 모스크바 근교 보로디노에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하루 동안 10만 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안드레이는 이 전투에 참전합니다. 더 이상 영광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조국을 위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싸웁니다. 전투 중 그는 포탄 파편에 맞아 치명상을 입습니다. 피에르는 전투를 관찰하기 위해 보로디노에 옵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 불타는 마을, 피로 물든 땅. 그는 깨닫습니다. 전쟁이란 영광도 명예도 아니다. 그저 인간의 광기일 뿐이다. 나폴레옹은 마침내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도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모두 떠났고 곧 모스크바는 불길에 휩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수도를 스스로 불태웁니다. 나폴레옹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민족의 저항 정신입니다.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남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하고 프랑스군의 포로가 됩니다. 피에르는 다른 러시아 포로들과 함께 끌려다닙니다. 굶주리고 얼어붙고 처형당하는 동료들을 목격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플라톤 카라타예프라는 농민 병사를 만납니다. 플라톤은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영혼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며 신을 믿고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피에르에게 말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신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피에르는 그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철학책이나 프리메이슨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단순한 신앙과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안드레이는 후송되는 마차 속에서 죽어갑니다. 우연히 같은 곳에 있던 나타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간호합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를 보며 용서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배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이란 미움과 고통 너머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남는 것임을. 나타샤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평화롭게 숨을 거둡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아우스테르리츠에서 본 그 푸른 하늘입니다. 1812년 겨울 나폴레옹의 군대는 무너집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러시아 민중의 저항 앞에 60만 대군은 3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러시아 민중은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농민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프랑스군을 공격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민중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황제나 장군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수백만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 역사를 만든다. 피에르는 프랑스군이 후퇴하면서 해방됩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와 지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복잡한 철학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다. 그저 선하게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는 모스크바로 돌아와 나타샤를 다시 만납니다. 안드레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그녀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타샤는 천천히 회복됩니다. 피에르는 변함없이 그녀 곁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결혼합니다. 화려한 열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나타샤는 더 이상 천진난만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며 한 인간으로 성숙합니다. 피에르는 마침내 평화를 찾습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820년 전쟁이 끝난 지 8년 후 피에르와 나타샤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마리아 공녀와 결혼하여 영지를 경영합니다. 안드레이의 아들 니콜렌카는 자랍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이상주의적이며 피에르를 우러러봅니다. 그는 꿈꿉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새로운 꿈과 고민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영웅이 만드는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가? 그는 대답합니다. 나폴레옹도 알렉산드르 황제도 그 누구도 역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 역사는 수백만 명의 개인들, 그들의 사랑과 미움, 두려움과 용기가 모여 만들어진다. 톨스토이는 또한 묻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피에르는 재산과 명예 속에서 방황했지만 결국 가장 단순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명예와 영광을 추구했지만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저 푸른 하늘 아래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나타샤는 순수함을 잃고 배신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성숙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통해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을 비판합니다. 그는 전쟁을 인간 이성의 실패이자 집단적 광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성을 그립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죽이지만 동시에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귀족들은 사치를 누리지만 위기 속에서 재산을 바쳐 부상병을 돕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괴물 같은 정복자도 결국은 외로운 인간일 뿐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용서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에르가 포로 생활 속에서 발견한 평화, 안드레이가 죽음 앞에서 느낀 평화, 나타샤가 가족 속에서 찾은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 민족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민중의 저항 정신을 찬양합니다. 귀족들이 프랑스어를 쓰며 서구 문화를 흉내내는 동안 진짜 러시아는 농민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고 배우지 못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플라톤 카라타예프 같은 평범한 병사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인내 그리고 단순한 선함이 러시아를 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의 힘은 황제나 장군이 아니라 땅을 일구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 전쟁과 평화를 쓰는 동안 톨스토이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귀족으로 태어나 모든 특권을 누렸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도박을 하고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군대에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쓰면서 그는 피에르처럼 방황했고 안드레이처럼 회의했으며 나타샤처럼 삶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했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 톨스토이는 더욱 극단적인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포기하고 농민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거부하고 무저항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조차 비판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그는 집을 떠나 방랑하다가 어느 작은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 사랑만이. 전쟁과 평화는 150년도 더 전에 쓰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역사는 누가 만드는가?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겪습니다. 권력자들은 여전히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와 명예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피에르가 깨달았듯이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은 사람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노래하고 죽음 앞에서도 용서하고 상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평화의 얼굴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범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고통, 선택과 실수 하나하나가 역사를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당신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군도 모스크바의 불길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용서는 남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15년에 걸쳐 1200페이지를 넘겨가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계속됩니다. 인간은 죽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